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이제 정보경찰 파트, 특히나 집시법에 대한 문제를 봤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제공드릴 게 안보경찰입니다. 안보경찰에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건 보안관찰법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하고 그런 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데, 먼저 국가보안법에 있는 범죄 중에서 아무나 저지를 수 없고 주체 제한 있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진지원죄가 있고요. 또 하나가 목적수행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만 더 있는데 우리가 공제체계에서는 두 개만 알면 될 거예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이 목적수행죄가 국가보안법 4조에 나와 있거든요. 4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4조에 보면 반국가 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입니다. 자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은 그게 목적수행죄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 행위는 누가 해야 목적수행죄입니까? 여기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가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건 목적수행죄가 안 돼. 따라서 목적수행죄는 이 사람만 저질러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럼 볼게요.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이 사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반대로요. 이제 자진지원죄거든요. 자, 자진지원죄라는 죄는요. 5조 1항인데 5조 1항이 되죠. 5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를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은 이 A가 자진지원죄야.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가 하면은 목적수행죄. 얘가 아닌 사람이 얘를 지원할 목적으로 하면은 이게 자진지원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자진지원죄는 이 사람은 못 저지르는 거예요. 따라서 보시면 앞에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이고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요.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이고 자진지원죄 주체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거. 이렇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꼭 구별하십시오. 하나.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해서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요. 장기의 자격증 병과 할 수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세 번째. 자, 우리가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고 많이 뉘우치고 이러면 이런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했다고 무조건 기소해서 전과자 만들 필요 없잖아요. 많이 뉘우치고 초범이고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있는 제도고요. 공소보류처분이도. 그래서 참작해서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공소유예가 아니고 공소보류처분이라고 합니다. 됐죠? 유예 아니야? 됐어. 잘못됐어. 그 다음에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면은 그때 여기가 유일하게 의무적이에요. 필요적입니다. 따라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예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똑같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해도 필요적 감면이죠. 됐죠? 필요적 감면이다.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이적단체 구성죄라는 게 있거든. 7조 3항. 7조 3항 이 이적단체 구성죄는 자,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단체가 이적단체야. 그러니까 이적단체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면 죄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만들어서 이적성이 표출돼야 된다고요. 그냥 단체를 만들면 죄라고요? 만들면 그냥 기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되면은 여기서 기수예요. 그래서 꼭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닙니다. 결성되면 기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불고지죄인데, 불고지는 보세요. A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에서 3조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죄, 두 번째가 목적수행죄, 세 번째가 자진지원죄, 이렇게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지른 걸 알아요. 알면서도 이 사람이 이거를 신고를 안 했어. 알면서도. 이 사람이 이제 수사기관이라든가 정보기관에 신고해야 되는 이걸 안 했다. 그럼 그때 이 B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 B라는 사람이 죄가 바로 무슨 죄가 돼요? 불고지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불고지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반목자예요. 따라서 이거 아니라고요. 자진지원죄, 목적수행죄를 맞는데 이게 아니고 반국가단체 구성죄가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 이 불고지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의 벌금으로 벌금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죄가 이 죄밖에 없어요. 200만 원의 벌금. 이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B라는 사람이 왜 A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 알는데도 신고를 못 했냐면 바로 A가 B의 친족이니까. 자기 친족을 신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못 했다면 그때 B라는 사람은 필요적 감면입니다. 불고지는. 따라서 뒤에 보시면 본범과 친족관계 있다면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예요. 필요적 감면이거든요. 여기는. 친족관계. 그래서 두 군데가 잘못된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법,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한테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금을 지급한답니다. 한다. 상금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정리한다면 자진지원죄의 주체는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고 목적수행죄는 이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돼 있다. 그리고 여기는 병과 할 수 있다다. 그리고 공소 보류지 유예라는 말은 없다. 그리고 면제한다다. 그리고 이적단체 구성죄 범죄 성립 시기는 결성하면은 기소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아니고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죄고, 그리고 친족관계라면 필요적 감면이다. 그리고 상금은 지급한다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잘못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보안법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다시 한번 꼭 복습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은 이제 정리를 하고요. 내일은 이제 국가보안 말고 안보경찰의 중요한 파트가 또 보안관찰이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외사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